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권을 휘둘렀던 남자. 하지만 야사는 그를 가장 고통스러운 왕으로 기록합니다. 밤마다 누군가 그의 꿈에 나타나 침을 뱉고 온몸에선 피고름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왕.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이것은 변이 아니다. 죽은 조카가 보낸 살이다. 오늘 이야기는 권력의 정점에 올랐지만 가장 끔찍한 지옥을 맛본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조선 제7대 왕 세조. 그의 몸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453년 10월 10일 수양대군 훗날의 세조가 칼을 뽑아든 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현실주의자라고 부릅니다. 나라를 강하게 만들 능력이 있는데 만년 2인자로 남을 순 없다고 생각했던 남자. 형 문종이 일찍 죽고 12살 어린 조카 단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 수양대군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야 조선이 산다. 그날 밤 수양대군은 조선 최고의 권력자 김종서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영의정 어른,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그가 든 것은 철퇴였습니다. 피가 튀었습니다. 그날 밤 한양은 피로 물들었고 수양대군은 조선의 실권자가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남았습니다. 왕좌엔 여전히 조카 단종이 앉아 있었던 거죠? 1455년 수양대군은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단종을 강제로 왕위에서 끌어내리고 자신이 왕이 됩니다. 세조, 그가 탄생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456년 사육신 사건이 터집니다. 성산문을 비롯한 신하들이 단종 보기를 꾀하다 발각된 거죠. 세조의 선택은 단호했습니다. 능지처참, 몸을 8조각으로 나눠 죽이는 극형이었습니다. 그리고 1457년 영월로 유배가 던 단종에게 사약이 내려집니다. 17세의 나이였습니다. 조카를 죽인 왕. 역사는 이렇게 기록하지만 야사는 여기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단종이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세조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실록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세조가 심기병을 앓았다. 심기병, 마음에 귀신이 들린 병. 현대식으로 말하면 극심한 죄책감과 불안장애였을 겁니다. 하지만 야사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꿈속에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현덕왕후. 단종의 어머니이자 문종의 첫 번째 왕비였죠. 그녀는 세조가 왕이 되기 훨씬 전 단종을 낳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야사는 이렇게 전합니다. 현덕왕후가 세조의 꿈에 나타나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고. 네 놈이 내 아들을 죽였으니 나도 내 자식을 데려가겠다. 그리고는 세조의 얼굴에 텟 하고 침을 뱉었습니다. 세조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을 때 그의 얼굴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화끈거리고 따끔거렸죠. 그날 이후 세조의 얼굴에 종기가 돋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작은 부스럼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커지고 번져나갔죠. 얼굴에서 시작된 종기는 등으로, 팔로,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가려움은 참을 수 없을 정도였고 긁으면 진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1457년 9월 세조의 장남 의경세자가 갑자기 쓰러집니다. 20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원인 불명의 급작스러운 죽음. 실록은 병으로 죽었다고만 기록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현덕왕후의 저주다. 세조는 아들의 시신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천하를 손에 넣은 왕이 자신의 자식 하나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세조의 피부병은 더욱 악화됩니다.
밤에는 가려워서 잠을 잘 수 없었고 낮에는 구름과 악취 때문에 신하들조차 가까이 오기를 꺼려했습니다. 왕의 몸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조는 필사적이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어이들을 불러 모았지만 아무도 이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침도, 뜸도, 탕약도 소용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세조에게 말합니다. 강원도 오대산 상원사에 영험한 계곡이 있다 하옵니다. 그 물에 몸을 담그면 어떤 병도 낫는다고. 세조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왕의 체면도 위엄도 내려놓았죠. 1460년 세조는 강원도로 향합니다. 상원사 근처의 깊은 계곡, 맑은 물이 흐르는 그곳에서 조선의 왕은 옷을 벗고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종기로 뒤덮인 피부에 물이 스며들자 처음으로 가려움이 멈추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등은 스스로 씻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때 한 동자승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세조는 그를 불러 세웁니다. 이봐 동자야, 내 등 좀 밀어주겠느냐? 동자승은 순순히 다가와 세조의 등을 씻어주기 시작합니다. 신기하게도 동자승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종기가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세조는 기분이 좋아져서 말합니다. 동자야, 고맙구나. 하지만 명심해라. 네가 오늘 왕의 옥체를 씻겨주었다는 것을 어디 가서도 말하지 말거라. 알겠느냐? 그러자 동자승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합니다. 마마께서도 어디 가서 문수보살을 보았다고 말씀하지 마옵소서. 세조가 놀라 뒤를 돌아보았을 때 동자승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연기처럼 흔적도 없이. 세조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만난 것은 평범한 동자승이 아니라 지혜의 보살, 문수보살이었다는 것을.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 세조의 피부병은 크게 호전됩니다. 완전히 낫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는 좋아졌죠. 세조는 감격했습니다. 상원사에 큰 시주를 내리고 그곳을 왕실의 원찰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부처의 자비는 세조를 한 번 더 시험에 들게 합니다. 세조가 상원사에 머무는 동안 또 하나의 기이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저녁, 세조는 저녁 예불을 드리기 위해 법당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법당 입구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한 마리의 고양이가 갑자기 나타나 세조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늘어집니다. 이놈이 왜 이러는 거냐? 세조가 떼어내려 해도 고양이는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세게 물고 끌어당겼죠. 마치 안 들어가면 안 된다는 듯이. 세조는 화가 났지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는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법당 안을 수색하라. 그리고 발견됩니다. 불상 뒤에 숨어있던 한 남자.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자객이었습니다. 세조가 예불을 드리러 무릎을 꿇는 순간 뒤에서 칼을 꽂으려던 자객. 만약 고양이가 막지 않았다면 세조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을 겁니다. 세조는 그 고양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부처께서 나를 살려주신 것인가?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단종의 저주가 세조를 괴롭혔다면 왜 부처는 세조를 살려준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세조가 참회했기 때문에 부처가 용서한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아니다. 더 오래 더 고통스럽게 살라는 뜻이었다. 정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세조는 그 고양이에게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상원사에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2절의 고양이들을 위한 밭을 만들어라. 그 밭에서 나는 곡식은 모두 고양이들의 먹이로 쓰도록. 묘전, 고양이를 위한 밭.
이것은 실제로 존재했고 조선시대 내내 유지되었습니다. 목숨을 구해준 고양이에 대한 감사, 아니면 자신을 살린 부처에 대한 속죄. 세조는 한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세조. 피부병은 다소 나아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죽는 날까지 그는 종기와 함께 살았습니다. 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조가 말년까지 불면증에 시달렸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피부병으로 고통받았다. 현대의학자들은 이렇게 분석하죠. 극심한 스트레스가 면역 체계를 무너뜨렸고 그로 인해 만성 피부 질환이 생긴 것이라고. 하지만 정말 그것뿐이었을까요? 세조는 자신이 뺏은 왕좌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의심하고 죽이고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강력한 왕권을 확립했고 나라를 안정시켰다는 평가도 받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썩어 들어가는 자신의 몸이었습니다. 왕좌는 지켰지만 자신은 지키지 못했죠. 1468년 9월 8일, 세조는 5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마지막까지 피부병과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오늘날에도 상원사에는 고양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 계곡은 세조 목욕탕이라 불리며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어떤 이들은 세조를 현실주의자라고 부릅니다. 나라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군주라고. 또 어떤 이들은 폐륜하라고 부르죠. 조카를 죽이고 왕좌를 빼앗은 역적이라고. 그렇다면 그의 피부병은 무엇이었을까요? 반종의 저주였을까요? 아니면 죄책감이 만들어낸 심리적 질병이었을까요? 역사는 기록만 남깁니다. 해석은 우리의 몫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권력을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도 치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행동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충격적이고 기이한 역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